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특별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힘TV 현 목사입니다. 제가 주로 예배 영상만 올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특별 영상을 올리려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 교회는 흔히 말하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인데, 교회가 작다고 해서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이나 아니면은 예배의 모습에서 규모는 작지만 갖춰져야 될 부분들은 다 갖춰져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갖추고 시작하기에는 역시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자립 교회를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그래도 공간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마이크,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음향기기들이 필요할 테고, 거기에 악기를 조금 사용한다면 악기에 연결될 어느 정도의 믹서나 이퀄라이저나 파워앰프나 스피커 등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조금 더 생각하면 모니터 스피커까지 각종 기기들이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업체를 통해서 혹은 기사님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입하면 편리하고 좋아요. 대신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들이 가져가야 할 마진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직접 구매할 때보다, 그리고 직접 설치해서 운영할 때보다 조금 더 재정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미자립 교회는 그 재정적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 인테리어나 유아실 공간을 아이들이 사용하기 좋게 꾸몄거나, 다 예배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저희 강대상 위에 있는 보이는 악기들이나 음향 같은 것들을 다 제가 대부분 설치를 했습니다. 조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절약할 수 있었죠. 차차 이런 부분들을 또 알려드리는 영상을 기획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특별히 컴퓨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구입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S전자, L전자에서 완성체로 나오는 그런 컴퓨터가 있고, 정말로 우리 용산 같은 곳에 가가지고 부품을 따로 사가지고 직접 조립하는 조립 컴퓨터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다나와라는 그런 사이트나 넘치는 시스템이라는 업체를 눈쟁이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거기서 이렇게 각 부속별로 다나와에서 볼 수 있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시스템을 정리해서 메인보드서부터 CPU, 램, 그래픽카드 이런 기타 많은 종류의 것들을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게 나오는 사이트를 소개를 받은 건 아니고 제가 본 거죠. 하는 걸 보고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그곳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최저가로 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최저가가 아닌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죠. 나는 발품을 팔아서 그래도 최저가로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나와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그 업체를 직접 찾아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 넘치는 시스템과 같이 조립 PC를 판매하는 큰, 그래도 규모가 있는 이런 회사에다가 주문을 하게 되면 다 최저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최저가이고, 최저가보다 조금 더 지불한다 해도 그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 저는 오늘 용산에 따로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된 김에 받아왔지만, 이렇게 직접 수령하게 되면 택배비 8,000원을 아낄 수 있게 되고요. 직접 조립할 수 있다 그러면 대부분 업체에서 조립 비용을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를 더 아낄 수 있다라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주변에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완성된 S전자나 L전자, 뭐 외국 기업 같은 곳에서 들어오는 많은 그런 것들을 구입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조립 PC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부속을 가지고 수리가 다, AS는 다 됩니다. 그런데 S전자를 찾아가거나 L전자를 찾아가면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될 부분을, 각 부분들을 각 회사에, AS 담당하는 회사에 찾아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 어렵겠죠, 그 부분은. 그래서 컴퓨터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조립 PC를 선택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PC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조립 PC를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이제 제가 구입해 온 부분들을, 그 구성품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케이스는 브라보텍에서 나온 디파이 B40 흰색 모델입니다. 케이스를 선택할 때, 구입하실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얼마나 냉각성이 좋은가. 왜냐면 너무 저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냉각이 잘 안 돼서 안에 구성물들이 열을 많이 받아서 컴퓨터를 다운시키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케이스가 좋다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철판 두께가 너무 얇으면 가볍고 이동성은 좋겠지만 그만큼 지지하고, 그리고 조립했을 때 튼튼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을 갖추게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무게가 있어도 튼튼한 케이스, 공기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케이스를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케이스는 이따가 나중에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M.2 디스크를 설치할 때 필요한 아주 작은 나사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이 메인보드와 그리고 케이스를 결합할 때 이 뒷면을 막아주는 장치들이 뽑혀지는, 이 뒷면을 막아주는 슬롯 구멍을 막아주는 이 부속을 꼭 챙겨주시면 되고, 파워는 말 그대로 파워예요. 말 그대로 파워입니다. 사용하시는 컴퓨터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몇 와트짜리가 필요할지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그렇게 고성능으로 고가로 꾸미지 않으실 거면 600W에서 650W 정도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을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650W 정도의 것을 구매했고요. 흔히들 컴퓨터 조립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00W당 10,000원 정도 계산해서, 웃기지만 100W당 10,000원 정도 계산을 했을 때 가격이 되는 거, 한 700W 파워인데 50,000원에 구입한다? 이거는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 650W인데 70,000원 정도다? 그러면 적정한 선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고 또 필요한 것이 우리가 메모리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메모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흔히 램, 메인보드에 보면 슬롯이, 램을 꽂을 수 있는 슬롯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군데가 있는 제품이 있고 2군데만 있는 제품이 있는데, 만약에 4군데를 다 풀뱅이라고, 풀뱅크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꽂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램이 각 메인보드 회사마다 운영이 달라요. 1, 3,
이렇게 세트고 2, 4 이렇게 세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설명서를 보시고 이 회사에서는 2, 4를 1번으로 쓴다 그러면 2, 4 슬롯에다가 램을 꽂으셔야 정상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1, 3을 정상 1번으로 쓴다 그러면 1, 3에 꽂으셔야 정상 작동이 되는 것이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가 설치될 SSD 하드입니다. SSD는 솔리드 디스크라고 해서 예전처럼 바늘이 있어가지고 디스크를 돌려서 있는 그런 장치가 그 장치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인 그런 디스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M.2 말씀해드린 그 슬롯에 꽂는 512기가짜리 하드 디스크 SSD 디스크고요. 그리고 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 많은 저장 공간을 SSD로 하겠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SSD는 가격이 일반 HDD 이런 일반적인 하드디스크에 비해 가격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을 빠르게 돌릴 수 있는 효율적인 부분은 이 SSD에 사용하는 것이고, 다 만들어 놓은 영상이나 영상 소스들 같은 걸 모아두는 아니면 교회 행사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해 둘 것은 이런 HDD를 사용하시면 돼요. 짜잔! CPU라고 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두뇌에 해당되는 건데, 예전만 해도 AMD에서 나오는 CPU를 거의 생각하지 예전에 AMD는 작업 성능에선 쏘쏘했었고 게임에서는 정말 바닥을 쳤는데, 이번 출시된 3세대 CPU에서는 작업 성능은 동급의 인텔의 CPU보다 월등하고, 게임에서는 조금은 처지지만 그렇게 많이 처지지 않는, 그래서 가성비로, 그래서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영상 작업 같은 작업을 하려고 할 때 가격 대비 성능을 찾으신다면 AMD 모델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이거 구입해 올 때 그 넘치는 시스템에서 이 메인보드를 한번 테스트하고 가져왔습니다. 설치를 했을 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팅이 아예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하고 그곳에서 작동이 되는 걸 검증을 받고 구입했어요. 하지만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지금 당장 하는 건 권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해서 잘 된 케이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잘 작동이 된다면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천천히 2달, 3달 뒤에 조금 안정적인 바이오스가 나왔을 때 그때 업데이트하는 거를 추천해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저도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픽 카드예요. 그래픽 카드. 이 CPU 자체에도 그래픽 카드가 존재합니다. 그래픽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데, 외장 그래픽을 설치하는 이유는 이 그래픽의 성능이 보조적인 뭐 간단한 작업까지는 괜찮겠지만, 문서나 아니면 간단한 그림이나 인터넷 이 정도는 괜찮겠지만 좀 무거운 거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 CPU가 아니라 외장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겁게 작업하지 않으실 분들은 이것도 빼면 재정적인 부분에 큰 절감이 될 것이고요. 이것 외에 뭐 쿨러가 있어요. 선풍기 팬 같이 생긴 건데, 이거는 이제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컴퓨터를 그렇게 혹독하게 사용하시지 않을 분들은 그냥 기본에 들어있는 팬, 케이스에도 기본적으로 팬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 팬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저처럼 영상을 많이 작업한다, 그리고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도 간혹 사용할 때 좀 혹독하게 좀 굴릴 때가 있다
사진 편집 작업을 좀 혹독하게 굴릴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발열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CPU를 한번 장착을 해볼까요? 짠! 인텔 CPU랑 AMD CPU랑 이 슬롯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CPU 버전마다 다르게 생겼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CPU를 가지고 설명하면 작은 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손으로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살짝 슬롯에 짝대기 발을 들어 올려서 CPU에 마찬가지로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놓고 꽉 눌러서 끼는 것이 아니라 살짝 내려놔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짝 내려놓고 자기가 자리를 찾아가게 손으로 눌러 끼는 거 아닙니다. 살짝 내려놓고 그리고 발을 눌러서 내려놓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CPU 설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램을 설치합니다. 있는데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어요. 그 모습을 보고 메인보드에 맞춰서 꽂아 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립을 하고 이제 케이스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넣을 때에는 파워를 먼저 집어넣고 메인보드를 장착할게요. 메인보드를 먼저 장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케이스의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때 메인보드로 넣는 파워의 케이블을 집어넣기가 수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워를 설치하고 쓸 파워에서 나오는 케이블들을 케이스 위쪽으로 먼저 뽑아놓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하드디스크 넣을 수 있는 공간에 이 조립에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 전면에 보면 전원, 스피커, 마이크, USB 2.0 두 개, 3.0. 이 3.0이 훨씬 속도가 빠르고 좋죠. 그래서 이 3.0 포트가 있는 케이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예 2.0이 없고 3.0만으로 이루어진 케이스들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은 비싸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구입한 파워는 모듈러 방식으로 해서 선이 여기 다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선만 골라서 꽂을 수 있게 잭들이 구멍이 나 있고 이거를 맞춰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선 정리를 할 수 그래서 이거를 나사가 네 군데 있으면 네 군데를 한 곳씩 꽉 조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조여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대각선 방향으로 조아서 꽉 고정시켜 주는 게 좋아요. 메인보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메인 케이블, 그 다음에 CPU에 전원을 공급해 줄, 그 다음에 PCI라고 써 있는데 이 PCI가 그래픽카드 슬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픽카드를 꽂을 수 있는 슬롯에 전원을 공급하는 거죠. 저는 그래픽카드를 하나만 쓰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두 개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픽카드를 아니면 다른 캡처보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슬롯이 하나 더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ATA 파워 케이블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드디스크를 3.5인치, 2.5인치를 몇 개를 사용할지를 생각해 보시고 설치를 하시면 돼요. 저는 하드디스크 하나를 쓰고 M.2로 슬롯을 쓰기 때문에 M.2는 따로 파워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쓸 것만 연결을 했고요.
네, 이렇게 파워 설치가 됐는데 M.2를 먼저 설치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붙은 스티커는 뭐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되는데 발열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넣기로 하겠습니다. 이걸 설치하는 방법은 이렇게 끼면 이렇게 들려요. 이걸 살짝 눌러서 아까 필요하다 그랬던 그 나사로 살짝 쪼으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나사 같은 거 좋으실 때는 드릴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적당한 힘으로만 조으시면 돼요. 너무 세게 조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메인보드를 설치하기 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슬롯 커버를 이것도 힘을 줘서 딱 소리가 나게 끼워주면 됩니다. 메인보드를 설치할 때 메인보드와 케이스를 설치하는 부분에 작은 스톱 볼트들이 심어져 있는데 이게 메인보드 회사마다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고 지금 이 케이스는 더 작은 ITX 규격의 스톱 볼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더 구멍이 있어요. 하나는 안 맞고 두 개를 더 설치해야 안정적으로 설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살짝 기울여서 밀어 넣듯이 맞춰서 넣고 저는 컴퓨터 조립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이걸 스탠다드로 참고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시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흔들림 없이 꽉 조아주면 됩니다. 점용 포트 2.0 HD 오디오 HD LED 마찬가지로 대각선 잘 설치가 되었습니다. 하드디스크 베이에 꼭 구형 이제 케이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케이블 마지막 정리는 대망의 그래픽 카드를 꽂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슬롯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픽 카드에도 전원 공급을 따로 해줘야 돼요. 아까 6+2핀으로 되어 있는 이 핀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짧게 조립 영상도 보여드리면서 조립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미자립 교회를 섬기면서 컴퓨터가 필요할 때 조금의 공부를 통해서 조금의 노력을 통해서 재정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잘 조립을 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물론 여러분의 조립하는데 또 구입하는데 노력과 시간이 들겠지만 미자립 교회의 재정이라도 이게 개인의 재정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소중한 정성으로 모여진 그 재정들을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여지는 것인지 생각해 볼 때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올려봅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